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등쌤 튜버와 함께하는 여름방학 5주 프로젝트 오늘 4차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1, 2차 시를 통해서 수준별로 어휘를 학습하는 방법들 좀 살펴봤고요. 지난 3차 시에서 문법을 학습하는 전략 살펴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방법 사용해보고 계실까요? 효과가 있습니까? 특히 저희 유튜브 채널도 한번 들어오셨을까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댓글란을 통해서 인사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반갑게 맞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차 시네요. 잘 고른 독해 지문은 훌륭한 영작과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전체 5차 시 중에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었습니다. 질문 드리죠. 영작, 영어로 문장을 쓰는 거 꼭 해야 할까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고 있죠. 영어로 문장을 쓰는 건요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 중간, 기말고사 시험에서 서술형이 최소한 30% 이상 포함이 될 겁니다. 서술형이라는 것은요 문장 단위로 답안을 작성하는 거예요. 문장 단위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영작 훈련을 평소에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수행평가도 있습니다. 수행평가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특히 쓰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은요. 문장 단위로 쓰거나 말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되고요. 꾸준히 영어로 문장을 쓰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영작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영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도 영작을 시도해 본 친구들이라면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도 한데요. 대표적인 문제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도대체 뭘 써야 하냐고요. 주변에서 영어로 일기를 써보라고 이렇게 많이들 추천하는데 실제로 영어로 일기를 쓴다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영어로 일기를 썼는데 쓴 일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영어 일기를 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것 좀 확인해 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인터넷 강의 같은데 질문 게시판에 올렸더니 답도 잘 안 해주는 것 같고 이거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일기를 썼더니 내 삶이 워낙 단순해서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맨날 같은 패턴의 단순한 문장만 영작하게 된다. 이러한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일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 도대체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영작한 문장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매번 같은 패턴의 단순한 문장만 영작하게 된다. 한 번쯤 영작 공부를 시도해 본 친구들이라면 이런 고민, 문제점들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 고민들을 단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해 지문을 활용한 영작 연습입니다. 독해 지문을 활용한다고요? 여러분들 독해책 한 권 집에 있을 겁니다. 없다고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독해 지문이 조금씩 붙어 있어요. 어쨌든 독해책이 있다면 독해책을 어떤 과정으로 공부하죠? 독해책을 공부하는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해 지문을 보시고요. 그 밑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보고 독해 지문을 해석해서 문제를 풀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해설집으로 가서요. 문제 정답 확인하고 그 영어 지문을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독해 지문을 활용해서 영작 공부를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정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즉 해설집에 있는 해석은요. 영어 문장을 만드는 즉 영작의 재료가 되고요. 독해 지문, 영어 지문은 오히려 거꾸로 정답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요?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요 얘기 잠깐 보도록 합니다. 독해 지문을 활용한 영작 공부 방법. 중급 이상의 학생들에게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초급 수준의 학생들은요. 영어를 문장을 만드는 거 이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급 수준의 학생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아는 단어의 수를 늘리시고요. 기초 문법을 한 번 정도는 보신 중급 이상의 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도전할 만한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효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효과는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독해를 공부하는 과정과 정반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말 해석을 보고 한 문장씩 영작을 합니다. 빈 종이 한 장 꺼내놓고요. 우리말 해석에 한 문장씩 영어로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다 옮기고 나면 독해 지문을 보고 영작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긴 지문 말고요. 적절한 수준의 그런 지문을 골라서 지문을 통째로 한 문장씩 영작하시고 독해짐을 보고 난 다음에 영작한 문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중급이거나 혹은 고급 수준의 학생들이라도요. 그냥 학교 시험에서 90점 이상 100점을 맞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영어 실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작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의 진짜 실력이, 자신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모르는 부분을 집중해서 보충하면 되는 거고요. 아는 부분들은 일부러 또 추가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사실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탄탄하게 키워갈 수 있습니다. 직접 샘플 보여드릴게요. 자, EBS의 My Reading Coach라는 이 초급 수준의 독해책에서 지문을 하나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문이 있고요. 밑에 문제 있습니다. 문제 보고 영어 문장 읽고 문제 풀고 정답 확인한 다음에 우리말 해석을 보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문장은 제대로 해석했는지 확인하잖아요. 이걸 거꾸로 간다고요. 해설집에 있는 우리말 해석을 이렇게 딱 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를 이렇게 한 장을 꺼내서 빈 종입니다. 여기에다가 한 문장씩 영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즉, 한 젊은 여성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부분만 영어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책과 쿠키를 한 봉지를 샀다 쓰시고 쭉 이렇게 가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씁니다. 다 썼으면 이거를 이제 영어 지문으로 가서 한 문장씩 확인하는 거죠. 실제로 한번 저와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세 문장만 한번 해볼게요. 한 젊은 여성이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우리말을 보시고 영어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접근조차 할 수가 없다면 아주 초급 수준의 학생입니다. 단어 공부에 집중하시면 되겠고요. 적어도 이 문장을 영어로 써볼 수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영어는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해서 이 동사에 따라 나머지 말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우리말과 굉장히 큰 차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영어가 어려운 거고요. 우리말은 주어로 시작해서 동사로 마무리가 되는데 영어는 주어, 동사 먼저 쓰고 이 동사에 따라 나머지 말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동사는 덩어리로 공부해야 되고 동사 자체의 일정 부분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어 동사 먼저 찾아서 쓰고 이 동사에 따라 덩어리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영어 문장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이 S가 주어고요. V가 동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말을 보고 주어 동사 찾아서 먼저 영어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한 젊은 여성이 얘가 주어고요. 기다리고 있었다 얘가 동사죠. 이거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말에서 은, 는, 이, 가라는 조사가 붙어있는 말 주어로 판단하지요. 다 이런 말이 붙어있는 걸 우리 동사라고 판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을, 늘이 붙어있는 걸 어려운 말로 목적어라고 하긴 해요. 중요한 건 주어, 동사 찾았으면 이거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젊은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을, 늘 이란 말이 필요해 보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행기를 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더니 그 뒤에 뭘 이란 말이 떠올라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영작을 시도해 볼게요. A young woman was riding her plane. 그럴듯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young woman was waiting her plane. 그럴싸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그녀는 책과 쿠키 한 봉지를 샀다. 주어 동사 먼저 찾아보죠. 그녀는 주어고요. 샀다 이 부분이 동사가 되겠죠. 책과 쿠키 한 봉지를 요거 같은 패턴이네요. 그런가요? 이렇게 영작을 하다 보면요. 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나와서 영어 문장 구조에 저절로 익숙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 먼저 그녀는 샀다. She bought 이렇게 나오고요. 책, book, 과 이거는 그리고라는 의미니까 and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쿠키 한 봉지 쿠키는 알겠는데 한 봉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She bought book and 쿠키 한 봉지. 모르는 건 그냥 우리말로 남겨두세요. 자,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그녀는 팔걸이 의자에 앉았고 책을 읽었다라고 나왔네요. 주어 동사 찾아볼까요? 그녀는 주어. 읽었다 동사가 되겠죠. 근데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앉았다 그리고. 그러면 주어 동사 하나 있고요. 여기에 and로 연결돼서 다시 동사가 나와 있는 이런 패턴인데 지금은 이거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요. 하다 보면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장을 영어로 쓰려고 또 봤더니 선생님 팔걸이 의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남겨두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봅니다. She sat down 팔걸이 의자에 and read her book. 이렇게요. 괜찮나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영작을 쭉 다 해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어 지문으로 가셔서 그 지문과 한 문장씩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그 전에 또 질문 드리죠. 여기에서 뭔가 제가 잘못한 부분이 없을까요? 이거 우리말로 된 거 이거 당연히 잘못됐고 이거 말고 영어로 쓴 것 중에 혹시 뭔가 틀린 게 있을까요? 그걸 발견해 내시고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는 정답을 확인하신다면 근데 내가 생각한 것과 보여드린 정답이 일치하면 기분 굉장히 좋겠죠? 여기에서 재미가 생기는 거죠. 이런 재미를 느끼면 영어 공부가 아주 재밌어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요. waiting 다음에 for가 들어가야 되나 봐요? 여기에서 plane, 비행기 plane으로 하는 게 아니라 flight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나 빠진 부분이나 틀린 부분들 이런 것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러면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 할 때 wait 이거를 사용해서 was waiting을 썼는데 나 은근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빠뜨렸네. 이 빠진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오고요. 자존심에 스크래치 생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커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실수할 가능성이 확실히 적어집니다. 또한 내가 이 부분을 모른다면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면 되잖아요. 사전을 검색하셔서 wait을 봤더니 wait은 for와 함께 쓰여서 뭐뭐를 기다리라는 덩어리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plane보다는 flight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더 적절하다는 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밑으로 갈까요? 여기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book 앞에 어가 붙어 있어야 된대요. 이 어라는 것은요.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 부정관사라고 합니다. 영어 문법에서 가장 어려운 I 중에 하나인 관사예요. 이 관사 그리고 전치사도 아주 어려운데요. 관사 전치사는요. 문법책을 공부한다고 해서 이가 제대로 이해되거나 활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꾸준히 보시면서 그 느낌을 잡아가셔야 돼요. 이런 영작 과정을 통해서 관사를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쓰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여기도 이거 왜 써야 돼요? 그냥 써야 되는데요. 이런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아요. 정우야가 맞을까요? 정우아가 맞을까요? 정우야가 맞죠? 그런가요? 정우은이 맞을까요? 정우는이 맞을까요? 정우는이 맞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알죠? 이거 사실 또 이거 국어 문법으로 들어가면요. 설명을 막 할 텐데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은이고 받침이 없으면 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문법들 모르고 당연히 이거라고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노출이 되고 자주 보다 보면 그냥 여기 왜 써? 그냥 써. 이렇게 돼요.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과자 한 봉지, 쿠키 한 봉지라는 표현을 이렇게 package of cookies 이렇게 썼네요. 자, 또 밑에 볼게요. She sat down 팔걸이 의자에 and read her book. 팔걸이 의자라는 표현 이렇게 씁니다. In an armchair. armchair 얘가 팔 의자. 팔을 이렇게 걸쳐놓고 흔들 하는 이런 의자를 말하는 거구나. 근데 뭐 이거는 그냥 팔걸이 의자입니다. 그건 흔들 의자고요. She sat down. 그냥 앉았습니다. 근데 앉았다는 거 sat down을 왜 우리 보통 sit down 이렇게 하잖아요. 앉아라. 그럴 때 그게 과거형 sat down입니다. 이것도 몰랐다면 그렇게 챙겨가는 것이고요. 팔걸이 의자에란 표현은 in an armchair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들, 틀린 부분들을 수정하다 보면 그 부분에 내가 약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독해책 한 권을 보시면 특히 독해책은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서 구매하신다면 다양한 주제가 담겨있는 독해책을 고르시고요. 수준은 여러분들 수준보다 조금 더 낮은 걸 선택하세요. 영작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초반부터 어려운 걸 하시면 그냥 공부하는 재미가 딱 떨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할만할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독해책을 고르시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러한 책을 고르시는 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영작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영작한 문장을 선생님에게 찾아가거나 질문 게시판 이용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어요. 게다가 단순한 문장들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문장, 다양한 문장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실천만 하신다면 효과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요. 최소한 3개월 정도를 꾸준히 하시면 영작에 확실한 자신감이 붙을 거고요. 1년 정도 하잖아요. 영작 누군가에게 막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만약에 중학교 1학년이라면요. 3학년 정도까지 하루에 한 지문,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정도 수준의 길이의 그런 지문을 중학교 끝나는 과정까지 한다면 고등학교 시절의 영어 공부는 뭐 그냥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3개월, 1년 너무 긴데요. 그러면 한 달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실 거고요. 그 효과를 통해서 내가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낀 친구들은 꾸준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게 꾸준히만 하신다면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영어 실력은 제대로 키울 수 있다. 돈 안 듭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잘 고른 독해 지문은 훌륭한 영작 과외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전체 내용 중에서 영작이 일종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방법이 영어 실력을 키우는 데도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댓글란을 통해서 선생님 저 실제로 해봤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던데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늘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조금 익숙해지면 괜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댓글란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영어 공부 그까짓 거, 영어를 공부하는 거 어차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전체 여름방학 5주 프로젝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